이게 진실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여기 토론토 국제영화제 초청작인 한국의 영화 하얼빈 관람 후 각국의 영화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일본인 영화 관계자의 발언으로 한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는데요. 그는 한국 영화에 대한 무슨 악감정이 있는지 불만 섞인 감상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는 그렇게도 화가 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의 영화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제니퍼라고 해요. 얼마 전 토론토 국제영화제 참석 후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매년 9월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큰 영화제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칸 영화제,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는 명성이 높고 큰 규모의 행사랍니다. 북미 지역의 최대 프리미어 영화제로서 영화 제작자와 바이어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영화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화제로 손꼽히기도 하죠. 이번에 한국의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초청되어 상영이 되었는데 한국의 역사를 소재로 하는 독특한 영화였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영화 예술로 승화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으며 촬영 기법과 연기, 스토리가 모두 잘 어우러졌다는 찬사를 받았죠. 하지만 일본 평론가의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일본의 유명 영화 평론가라고 소개한 그는 하얼빈의 감상평을 사실이 아닌 허구의 이야기에 일본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을 보인 거죠. 사실 그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저는 한국인 어머니를 둔 반은 한국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할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가족 모두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정착해 살아간 케이스입니다. 엄마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으셨다고 하셨고 할아버지는 캐나다를 제2의 삶의 터전으로 결정하시고 이곳으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외가 쪽이 전부 한국 사람이라 한국의 웬만한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어릴 때 책을 읽을 때도 한국의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봤었고 어렵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들은 할아버지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일본의 지배를 받던 일제강점기를 겪은 분이셨고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릴 때 많은 역사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셨어요. 한국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저에게 하얼빈은 의미가 남다른 영화였습니다. 영화 하얼빈은 우미노 감독의 작품으로 출연진만 봐도 엄청난 아우라를 뽐냈는데요. 해외에서도 너무 유명한 현빈과 이동욱, 박정민, 조우진 등의 호화 캐스팅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제목에서 말해주듯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예고편을 봤을 때 소름 끼칠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던 영화였어요. 한국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에 목숨을 걸었던 독립투사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 영화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거사를 앞두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건 독립운동가 안중근이 하얼빈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첩보전과 그 과정을 그린 대작이죠. 영상미의 퀄리티가 매우 높았고 꽤 많은 제작비가 투입이 됐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죠. 어릴 때 안중근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 저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안중근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으로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준 사람입니다. 1909년 10월 하얼빈에서 일본 제국의 원로이자 조선 침략의 주도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한국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체포되어 일본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지만 그 와중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이 조국을 위한 정당한 투쟁임을 주장하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요. 저와 이날 영화 하얼빈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던 일본인 평론가는 영화의 내용이 진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을 영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는 테러리스트일 뿐이다 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이런 영화는 개봉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영화의 작품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였죠. 영화 칼럼니스트로서 많은 나라의 영화를 접해보았지만 약 10여 년 전부터 한국 영화는 꾸준히 저의 관심사로 자리를 잡게 될 정도로 흥미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영화에 관심을 갖던 10대 후반에 처음 접한 한국 영화가 올드보이라는 영화였어요. 올드보이는 미국에서 리메이크를 할 정도로 유명한 영화였고 저는 두 영화를 다 보았지만 역시 원작은 뛰어넘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국에서 리메이크한 올드보이도 나쁘진 않았지만 원작에 나왔던 최민식 배우의 강렬한 연기는 정말 단연 최고였습니다. 영화에 나왔던 군만두는 그 맛이 정말 궁금해서 먹으려고 찾아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먹어본 군만두는 생각만큼 정말 맛있었는데 만두를 볼 때마다 한국 영화 올드보이가 생각날 정도였죠. 알고 보니 어릴 때 집에서 엄마가 동그란 모양의 만두를 만들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과 모양만 다를 뿐 같은 음식이라는 것을 한참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해주신 건 찐만두였고 영화에 나왔던 만두는 군만두였던 거죠. 요즘에 유럽에도 한류 열풍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캐나다 역시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요.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이고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한국 아이돌의 신곡을 따라 부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친구를 부러운 눈빛으로 보고 마트에 한국 브랜드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죠.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카페테리아에서 가장 잘 사먹는 메뉴가 한국의 사발면입니다. 친구들을 따라서 사먹기 시작한 컵라면은 이제는 딸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최애 음식이 된 거죠. 집에서도 한국 라면을 항상 구비해 놓아야 하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무조건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 딸 때문이죠. 물론 라면을 먹을 때 무조건 김치가 있어야 합니다. 거의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믿겠죠? 약 15년 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어서 존폐 위기를 놓고 학생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대학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로 붐빈다니 참 신기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아시아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중국과 일본을 주로 언급하시고 한국에 대한 말씀은 거의 해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들었고 한국이 세계 속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그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는 것에 가슴 벅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저는 한국인 어머니로 인해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잘하는데 어딜 가서 한국어를 하면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고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 넘쳐나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하는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답니다. 영화 쪽 일을 하다 보니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도 남다릅니다. 한국 영화의 위상이 확실하게 높아진 계기가 된 영화 기생충은 저에게도 정말 충격적인 작품이었는데요. 제가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동료들이 한국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치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영화상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영어가 아닌 영화로 작품상을 수상하였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작품상 트로피가 동양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는데 말이죠. 영화 기생충은 그냥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을 넘어서 계층 간의 갈등을 잘 그려낸 작품이라고 평론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반지하 문화라던가 짜파구리와 같은 음식은
외국인들의 눈에는 매우 신기하게 보였고 큰 호응을 얻었거든요. 캐나다에서는 한국인 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시트콤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는데요. 김신의 편의점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저희 엄마처럼 캐나다로 이민 온 한국인들의 삶에서 가족 간의 갈등과 사랑, 학벌에 관한 이야기들이 재밌게 펼쳐지면서 인기를 많이 얻었죠. 우리 가족이 정말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엄마가 한국인이라서 저희 집에도 한국적인 문화가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어른에 대한 예의라든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들은 저도 모르게 제 몸에 배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어릴 때 캐나다로 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 생활하시지만 엄마의 큰 언니인 큰 이모는 다시 한국으로 가서 살고 계신답니다. 한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한국으로 가시게 된 건데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는 이모를 볼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이모의 딸인 선희 언니는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해마다 저에게 한국으로 놀러 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지난 여름 휴가를 한국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대학 때 한 번 한국에 갔다 온 것이 전부였는데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었죠. 제 딸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한국에 가보는 딸은 K-팝의 나라인 한국에 가게 되었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MZ세대들이 다 그렇듯이 제 딸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데 한국에 가면 핸드폰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핸드폰을 켜서 사용해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엄마, 한국은 네트워크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요. 캐나다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고 너무 좋아하는 딸을 보니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많이 놀라긴 했어요. 한국은 인터넷 끊김이 거의 없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일을 할 때 회사나 집이 아닌 곳에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한국은 카페에서도 노트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호텔에 가서 짐을 풀고 선희 언니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근처로 선희 언니가 오기로 했었고 만날 시간까지 여유가 좀 생겨서 딸과 함께 서울 거리를 좀 걸어 다녔어요. 캐나다의 도시와 비교해서 서울은 뭔가 복잡하고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식당도 많았는데 모두 다른 음식들을 파는 곳이었고 길거리 음식도 다양하게 팔고 있었어요. 딸은 배가 고프다면서 토스트를 사 먹자고 했어요. 토스트라고 해서 저는 식빵을 구워 버터와 잼을 발라 먹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한국식 토스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구운 식빵에 계란과 햄과 치즈 그리고 양배추를 넣고 케찹과 소스를 뿌려서 햄버거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만드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서 보는 재미까지 있었죠. 우리는 토스트와 생과일 주스를 주문해서 먹었어요. 쭉 늘어나는 치즈까지 들어있던 제법 두툼한 토스트는 우리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딸은 저에게 놀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 먹어봐요.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는 딸의 모습을 보니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정말 다양했는데 이름과 모양이 재밌고 맛이 궁금해서 진짜 다 먹어보고 싶었죠. 딸과 걸어다니면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에 자기도 찍고 싶었는지 딸의 이끌림에 셀프로 사진을 찍는 사진관에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사진 찍는 기계가 여러 대 있었고 재미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딸과 여러 가지 컨셉으로 사진도 찍고 추억을 쌓을 수가 있었어요. 한국에는 진짜 길에서 돌아다니기만 해도 재밌는 것이 널렸다면서 딸은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한국에 왔을 때도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많았지만 15년이 넘은 지금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한국의 옛날 모습을 들었을 때는 한국이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라고만 알았는데
어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버린 건지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벅차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엄마가 해주셨던 엄마의 어렸을 때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엄마는 일남 삼녀의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새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언니들이 입던 옷을 항상 물려받아 입고 남의 집에서 주는 헌옷을 얻어 입으면서 나중에 크면 새 옷을 사 입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셨죠. 그건 엄마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 당시 한국은 최대한 아끼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절약과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덕목이었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 아끼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해주시는 이야기는 진짜 믿기 힘든 것들도 있었는데요. 작은 밥상에 5명이 넘는 형제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반찬도 없이 끓인 밥 같은 것을 한 그릇에 담아서 그걸 나눠 먹었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한 번씩 한국이 발전된 모습을 TV로 보시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캐나다로 이민을 오지 않았다면 한국의 발전 모습을 직접 체감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서울의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니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중국인과 일본인도 많이 보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아시아 하면 한국보다는 중국과 일본을 먼저 떠올렸는데 이젠 한국을 먼저 떠올리는 상황이 된 거죠. 한국의 드라마와 K-팝 등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 한글, 한국산 제품 등 한국의 것이 명품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거든요. 딸과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지나가는데 딸이 비명을 질렀어요.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징어 게임에서 봤던 달고나를 본 것이었어요. 뽑기에 성공해야 된다면서 열심히 별 모양을 발라냈지만 당연히 실패를 하고 말았죠.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면서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서 달고나 세트를 주문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 직접 한국에서 보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선희 언니와 약속한 장소에 가자 언니가 미리 와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배가 고플 테니 얼른 식당으로 가자고 했어요. 딸이 한국에 가면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말을 해서 미리 언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신당동 떡볶이 식당에 데려가줬어요. 떡볶이는 원래 식사라기보다는 한국인들의 대표 간식인데 신당동 떡볶이는 밥으로 먹어도 괜찮을 만큼 양이 많다고 했어요. 신당동에 떡볶이 식당에 모여있는 골목이 있었고 특화된 장소처럼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도착한 우리는 3인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가득했는데 정말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크고 넓적한 냄비에 떡과 라면, 어묵과 채소들이 가득 들어가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떡볶이와는 좀 달랐어요. 고추장 양념이 졸아들면서 제가 생각했던 떡볶이의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맛있게 먹으면서 언니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도 영화 제작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화할 때도 언제나 영화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이번에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영화 하얼빈이 초청작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한국 영화의 퀄리티가 정말 높다는 대화를 나눴어요. 언니도 하얼빈에 대한 기대를 엄청 하고 있었는데 가슴 아픈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였죠. 여전히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 영화 칼럼니스트인 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여전히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그저 외면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을 생체 실험을 한 것,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한 것, 김치와 태권도를 일본이 원조라며 우기는 것,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죄하지 않는 것 등 저 역시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언니와 영화 하얼빈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을 했었고 뜻깊었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언니와의 대화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어요.
제가 기대한 만큼 영화 하얼빈은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여러 평론가들은 조금은 상기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어요. 내용이 감동적이었고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하다면서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평론가들의 말을 들으니 저까지 울컥하였답니다. 이 영화를 일본인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그들은 영화를 보고 깨닫는 점이 있을지 궁금해지는군요. 오늘 제니퍼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가슴 아픈 역사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영화 하얼빈,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부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영이 되어 많은 사람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본인들 또한 이 영화를 보고 느끼는 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